무신사가 뭐냐면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곳 무신사 아시죠? 거기서 신발 사보셨죠? 사실 신발은 신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신어봐야 되는데 워낙에 신발에 대한 이미지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은 매장에 구두가 100켤레 정도 있어요. 그럼 사실 내 발에 맞는 건 몇 종이 안 되죠. 그 중에 하나 고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발 사진을 몇 천 장이 아니라 몇만 장을 보게 되면 정말 나한테 꽂히는 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꽂히는 신발은 심지어 발이 약간 불편해서 사람들이 조금도 개의치 않고 신발에서 발을 맞추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데이터화가 뭐가 중요하냐면 교수님 그럼 저 여기서 갑자기 질문. 그 책에서 네. 책에서 잼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딱 연결돼요? 포인트가 네. 잼 얘기를 하셨는데 그 6개의 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개 있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적정해야지만 이거를 선택하기 쉽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반대 얘기죠. 네, 반대 얘기여서 궁금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시나앵가라고 전설적인 실험이에요. 잼 6개 시시콘에 있을 때와 40개 놓였을 때 이쪽은 못 고르니까. 근데 6개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나앵가가 똑같은 질문을 학생한테 받았는데 걔가 사진과 학생이었을 거예요. 예술하는 애인데 예술에도 적용되냐고, 이건 잼이잖냐고. 그래서 시나앵가가 오 대박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정반대 효과가 예술에 일어난다는 실험을 그 이후에 한 거예요. 전 잼이었죠. 그런데 예술적 경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예술적 경험은 훨씬 더 많은 양을 봐야 되는데 그건 미술관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내 다리가 아파 죽죠. 그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아주 짧은 다양한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을 장르만 정해지면 계속 손을 던지면서 그 중에 하나 내가 미친 듯이 꽂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러 가는 거예요. 걔를 보러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트 페어들이 이제 무산이 되는 와중에도 온라인 뷰잉룸이라든지 온라인 판매가 그렇게 저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물건도 안 보고 이미지만 보고 사는 게 뭐 1, 2만 원, 1, 20만 원도 아니고 뭐 수억씩 하는 작품들 수십억짜리들도 있을 텐데라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 어떤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스마트한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다가는 무신사처럼 미친 듯이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잼처럼 6개의 작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경험도 안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5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술 작품에 대한 거는 훨씬 더 잼보다 까탈스럽거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훨씬 더, 그리고 예술적인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상 6개가 있다라고 하면 저긴 내게 없을 거야. 근데 50개라고 하는 건 뇌가 벌써 레디 시키죠. 여기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런데 100개, 200개, 300개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 실험을 뒤집은 거예요. 그 시나앵거가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람인 거죠. 자기 이론을 생각 못했다라는 건 내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잼으로 생각했다, 이 바보 같은 내가 라고 해서 뒤집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시각장애입니다. 1급 시각장애면서 도저히 예술적인 경험을 시각적으로 이런 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급 시각장애예요. 이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지금 타이밍 딱 얘기했을 때 빠져들었다. 제가 죄송해요. 요즘 설민석이랑 친하다 보니까 아주 못된 버릇만 배워가지고 것 같아요. 너무 빠져들었습니다. 설민석 선생님 진짜 이런 걸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공개했으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근데 마지막에 딱. 그러면 예술 작품, 특히 시각 예술은 DB는 굉장히 가독성이 아니라 가시성 위주로 팍팍팍팍 넘기고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거기서 꽂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오프라인에 걸어놓으면 가장 걔가 많이 팔 거예요. 사업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근데
양쪽 다 지금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거죠. 네. 나 온라인으로 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합은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조합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소수의 엄선된 온라인으로 네, 올려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오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광고가 이 바보 같은 광고를 하는 쪽이 바로 미술관이네요. 예. 정확해요. 네. 정확히 바보견되네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달라질 근데 겁니다. 그게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이미지를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하나의 이미지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으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었어. TV에는 할 수밖에 이렇게 없었지만. 프로필 사진 한 거 제일 잘 나온 거 내보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이 연장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더욱은 옛날에는 그리고 예술 작품일수록 해상도 떨어지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화질 카메라로 하고 두꺼운 두께가 종이로 길고, 됐죠. 예. 그러니까 옛날엔 인내심 자체도 가방으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두꺼웠다고 헤비했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제는 그게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고화질이라도 로딩까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3G 시대까지만 해도 4G 시대까지만 해도 그 로딩이 너무 길었어요 모바일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질 자체는 아주 좋은데 바로 예, 5G 시대니까 5G 시대라는 게 뭐냐면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더 재밌는 여기서 이야기 이거 약간 이것도 여담으로 미술관들에서 장비를 모두를 다 고컬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작품이 그래도 그러니까 심지어 해상도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로 오히려 더 고퀄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죠. 당연히 미술관이니까 충분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장비도 최신일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상황에 맞게 이거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서 장비도 정말 예전 거도 그냥 쓰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쪽에 있으신 분들만 알고 있는 얘기지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술관에 가면 더 고퀄의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라든지 뭐 집에 있는 스마트 TV라든지 훨씬 더 고퀄로 그런 온라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지점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은 네. 그런 앱도 있어요. 이 앱을 까먹었는데, 이런 카메라로 네. 예술품을 찍을 때 거의 완전하게 찍을 수 있는. 그걸 그러니까 얘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이걸 찍잖아요. 네. 이걸 딱 찍는데 한 면만 찍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라. 네. 이렇게 앱이 알려줘요. 그러면 진짜 마치 그거를 보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인생 아이템 만났을 때. 완전 온전히 다 그걸 기록을 남기고 가서 네가 만약에 링컨 동상 앞에 섰다. 근데 다 이렇게 해서 한 면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너의 인생 아이템을 만났을 때 피사의 사탑 앞에 섰는데 나는 한 면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속상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요즘 앱들은 다 이렇게 찍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굉장히 왜냐면 이거 해상도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도 사실은 그런 앱만 배포해도 사실 현장에서 훨씬 더 괜찮은 사진들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은 꽂힌 건 가서 봐야 돼. 꽂힌 건 가서 봐야 돼. 그 한병철 교수가 예전에 썼던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그 책에 보면 제일 많이 인상 깊었던 게 그런 접촉의 욕망? 그럼요. 그 매끄러운 표면, 점점 사물의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인간은 그거를 만지고 싶어하는 욕망인데 아까 가람 작가님 그 작품에서 되게 다가가서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는 그 지점들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져야 되는 상황들의 뭐 역설 같은 게 그 사랑 얘기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북이 지금도 10%를 점유를 못 하잖아요. 5% 점유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만 소유할 수 있죠. 물질만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이북으로 안 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쵸? 정말 좋아하는 책은 직접 사서 봐요. 아, 사셨더라고요, 책을. 교수님 책을. 무슨 한 100권 산 느낌으로 맞아. 막 그렇게 또.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작품 얘기해주는 그 순간이 제일 황홀한 것처럼 맞아요. 자기 책 얘기해주는 때가 제일 황홀하죠. 우리도 책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적어 왔는데 이거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알았어. 감 작가님 질문 때문에 자꾸 밀리고 있어요. 좀 초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진행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이거 주제 두 번째인데